지금 전 세계가 한 도시 이름을 보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구입니다. 프랑스 파리. 국영방송 간판 프로그램 글로벌 아이즈. 과장된 국가 홍보를 신랄하게 까는 걸로 유명한 프랑스 스타 PD 피에르 듀부아. 어느 날 그의 메일함에 말도 안 되는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한국 대구 도심 한복판 강에서 멸종위기 1급 야생 수달이 산다. 피에르는 책상을 탁 치며 비웃습니다. 파리 생각도 못한 걸. 공업도시 한국에서. 이건 100% 쇼야. 그는 결심합니다. 이번 타깃은 한국의 가짜 생태 마케팅이다. 카메라맨 줄리앙, 음향기사 마르크를 데리고 피에르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1. 이 도시 뭔가 이상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피에르는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켭니다. 공항에 과장된 친절부터 다 찍어두자. 그는 비꼬는 멘트를 속으로 연습합니다. 대구행 비행기로 갈아탈 때도 확신합니다. 수달. 틀림없이 너구리나 족제비겠지. 대구공항. 피에르 일행을 맞이한 사람은 중년의 가이드 김영민.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는 처음이시죠? 피에르는 잠시 당황합니다. 지방도시 가이드가 프랑스어라니.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학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 여기서 살았어요. 겸손도 과장도 없이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한 태도. 피에르는 연출용으로 준비한 엘리트 가이드인가 보군. 라고 속으로 단정합니다. 차가 도심 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피에르는 회색 공장지대, 매연, 빽빽한 아파트를 찍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차창 밖으로 펼쳐진 건 콘크리트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사이사이에 거대한 공원, 숲, 산책로. 잠깐, 여기가 정말 공업도시 맞나? 피에르가 묻습니다. 담장도 거의 안 보이네요? 김영민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대구는 90년대에 아파트 담장을 거의 다 허물었어요. 답답한 걸 싫어해서요. 도시 전체가 스스로 벽을 없앤 곳. 피에르는 묵묵히 카메라를 내립니다. 이미 머릿속 시나리오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누가 강변을 달리고 있지? 다음 날 새벽 2시. 수달은 야행성이니 새벽 시간에 촬영해야 한다는 말에 따라 피에르는 신창 강변에 나옵니다. 수억짜리 방송 장비. 어둠 속 강변. 파리였으면 도둑이 먼저 올 텐데. 줄리안과 마르크는 계속 뒤를 흘깃거리며 긴장합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몸을 굳힙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20대 여성. 이 시간에 혼자. 잠시 후엔 손을 잡고 걷는 70대 노부부. 다시 자전거 타는 청년. 반려견과 산책하는 중년 여성.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피에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 다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새벽 3시에 강변을 저렇게 걸어요? 네. 대구에선 평범한 일입니다. 김영민의 답은 간단합니다. 파리였다면 절대 상상도 못할 풍경. 피에르는 그제서야 진짜 이상한 도시다.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3. 잃어버린 가방, 그리고 한 노인. 그러나 수달은 그날 밤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호텔에 돌아온 피에르. 옷을 갈아입으려다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압니다. 가방이 없었습니다. 여권, 현금, 며칠간 촬영한 모든 원본 데이터. 끝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영민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생님, 아마 신천 벤치에 두고 온 것 같아요. 2030분 후 다시 신천으로 달려갑니다. 멀리서 벤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방 하나. 그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지퍼도 포켓도 아무데도 손대지 않은 채. 옆 벤치에서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피에르가 뛰어가 가방을 열어보지만 여권도 돈도 메모리 카드도 전부 그대로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듭니다. 아, 주인 양반이구먼. 하도 안 오길래 내가 지키고 있었소.
피에르는 얼이 빠져 묻습니다. 가 가방을 지켜주신 거예요? 대구가 원래 선비의 고장이요. 남의 물건엔 손 안 대는 거지. 피에르는 지갑을 꺼내 사례금을 드리려 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건 못 봤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그 순간 피에르는 이해합니다. 이 도시의 안전함은 경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걸. 마침내 수달. 바로 그때 해가 떠오르며 강물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물 위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소리. 저기 있네. 저 녀석들.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곳. 피에르는 숨을 멈춥니다.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갈색의 날렵한 몸. 진짜 수달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미 수달 한 마리에 새끼 수달 둘. 도심 한복판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장난치고 물 위로 머리를 내밀어 숨을 쉬는 멸종위기 야생 수달 가족. 카메라도 마이크도 잊은 채 피에르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비웃던 그 가짜 수달 쇼였단 말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쇼가 아니라 사람들이 쌓아온 신뢰와 습관 그리고 자연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DNA였습니다. 강가에 나란히 앉은 피에르와 김영민. 어떻게 도심에서 수달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김영민이 천천히 말합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새벽 3시에 여성이 조깅할 수 있는 도시. 남의 가방을 1시간 넘게 지켜주는 도시. 담장을 허물고 강을 되살려 함께 쓰는 도시. 그런 시민들 속에서라면 수달도 안심하고 살 수 있죠. 피에르는 파리 생강을 떠올립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환경을 복원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공조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6.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날 김영민은 피에르를 도심 한복판의 오래된 계단으로 데려갑니다. 90계단. 30일 만세운동이 터져나온 길. 1907년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담배를 끊고 비녀를 팔며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던 국채보상운동. 625 전쟁 때 나라를 지켜낸 낙동강 최후 방어선. IMF 외환위기 때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 그 수많은 먼저 내놓고 먼저 나서는 역사의 순간마다 늘 앞에 서 있던 도시 대구. 90계단을 다 오른 뒤 김영민이 말합니다. 피디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고 내 것을 내어주고 함께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게 대구의 그리고 한국의 DNA입니다. 피에르는 발 아래 펼쳐진 대구 시내를 바라보며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수달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의 안전도, 가방을 지켜준 할아버지도, 담장을 없앤 공원도 모두 이 도시 사람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보이지 않는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7. 폭로 대신 고백을 찍다. 파리로 돌아온 피에르.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기존 기획 전부 폐기합니다. 국장은 경악합니다. 가짜 수달 폭로물 만든다며? 아니요. 이번엔 폭로가 아니라 고백과 발견입니다. 피에르는 편집실에 틀어박혀 3일 밤낮을 몰아붙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드러내고 대구에서 본 진짜를 담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합니다. 선비의 강 대구. 잃어버린 유산을 찾아서. 방송 당일 밤 8시. 프랑스 전역에 피에르의 다큐가 송출됩니다. 신랄한 비판 대신 진심 어린 고백. 가짜를 찾아 떠났다가 진짜를 발견한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도심강에서 자유롭게 사는 수달, 90계단, 가방을 지켜준 할아버지, 새벽에도 안심하고 걷는 시민들. 방송이 끝나자 서버가 폭주합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 유튜브 1억 뷰를 넘기는 전 세계적인 화제. 댓글이 쏟아집니다. 이런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를 대구에서 봤다. 21세기에도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니. BBC, CNN, ARD, NHK 각국 방송사가 대구 취재팀을 보내겠다고 연락합니다. 하버드, 옥스퍼드에서는 피에르를 초청해 편견을 넘어선 저널리즘을 강연해달라 합니다. 파리시청은 말합니다. 대구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시민의식과 강복원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8. 이 상은 대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유럽 최고 방송상 프리 유로파 시상식 대상 수상작으로 피에르의 다큐가 호명됩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섭니다. 15년 동안 저는 가짜를 폭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찾으러 한국 대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만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진짜인 것이었습니다. 관객석은 숨을 죽입니다. 새벽 3시에도 여성이 강변을 혼자 달릴 수 있는 도시. 남의 가방을 1시간 넘게 지켜주는 노인. 도심 한복판 강에서 멸종위기 수달이 아이처럼 뛰노는 도시. 그 모든 건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100년 넘게 이어진 한 도시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비판만 하는 기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해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 대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5분 동안 이어진 기립박수. 피에르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김영민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만든 다큐가 대상을 받았어요. 김영민은 웃으며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PD님. 하지만 그 상은 저희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 모두의 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천의 물은 흐르고 수달은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겁니다. 새벽 강변을 걷는 시민들, 유난히 많은 공원과 숲, 도시에 스며든 선비 정신까지 가짜를 찾으러 왔다가 세계에서 가장 진짜인 도시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 대구라는 사실. 그게 이 오디오북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